7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쯤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2시 10분에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혀 통증을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보조기구 도움 없이 구치감으로 이동했지만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1일, 13일에 이어 오늘도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을 권고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발견된 문건이 300쪽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전임 정부가 싹 다 치워놓고 갔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런 문서들이 발견된 건가요? 네, 이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공간을 좀 재배치하려고 정리를 하던 중에 지난 3일 그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가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건데요. 그 자료는 회의 문건이나 검토 자료 등인데 아마 쪽수로도 한 300쪽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문건의 정본이나 구본, 뭐 아니면 한 내용을 한 10부 정도 복사한 게 이렇게 묶은 자료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사무실 자료 재배치하다 우연히 발견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내용별로 보면요, 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 6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 그 장관 후보자나 뭐 이런 인사 자료들이 있고, 뭐 국민연금 의결권 등의 뭐 현안 검토 자료, 뭐 지방선거 판세 전망, 뭐 이런 기타 자료 등이 있고요. 아예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인 거를 맞는 것 같은데. 이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다. 이것서 어떤 내용인지 점검하기 위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네요. 기록을 안 남겼는데 기록을 안 남겨서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뭐 여러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 의결권 관련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는데 뭐 관련 조항이나 찬반 입장,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는 어떤지,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뭐 이렇게 직접 펜으로 쓴 메모에 원본이랑 또 다른 메모에 뭐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 등을 출력한 문건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뭐 삼성 승계 국면 화살표 이렇게 뭐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뭐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이런 메모들이 또 작성이 됐고 또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뭐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한다. 뭐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뭐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그리고 자체 정보 수사 협업으로 뭐 신속, 이들 자료는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직접 분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자료들을 박용수 특검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하려다 실패를 한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튀어나왔는데 청와대는 이들 자료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청와대는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바로 이 사본 부분에 대한 건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본을 검찰, 특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본 자료는요. 국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뭐 절차를 뭐 오늘 밟겠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자료들이 아마 나중 검찰 수사에 아주 큰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왔죠? 네, 오늘 또 증인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그래도 장관급이 오기 때문에 특검이 네. 직접 실제 특검인 박영수 특검이 직접 오는 게 맞겠다. 그런 입장을 어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뭐 격을 맞춰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뭐 어떤 말들을 했나요?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에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이 부회장이나 삼성 측에 뭐 좋은 교훈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경제 전문가, 경제민주화 전문가로서의 증언들을 뭐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네. 오늘 발견된 전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메모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 거 없다 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이유미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적 조사와 휴대전화 정밀 분석 등 증거 조사,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소식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소된 이유미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의 실행자입니다. 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대학원 동료들과 주고받은 것처럼 카톡을 조작했고 통화 녹취까지 조작해 가짜 음성 파일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넘겼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 사실을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적어도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제 이 전 최고위원의 윗선, 어느 선까지 제보가 조작된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사흘 연속 소환해 관련 내용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특히 조작된 자료를 당에 넘길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작된 제보로 기자회견을 열기 나흘 전인 지난 5월 1일 이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와 나눈 36초 통화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카톡 제보를 박지원 전 대표 휴대전화 메시지 바이버로 보내고 박 전 대표와 36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에게 문제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보좌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의 통화, 메시지 내역도 정밀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주말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용주 의원은 물론 박지원 전 대표까지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삼성과 애플, 인텔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날 한시에 서울고법 같은 재판정에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인데 말 그대로 세기의 소송, 그 전초전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은 변호사만 40명 넘게 들어와 재판정을 꽉 채웠습니다.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퀄컴이 낸 행정소송, 그 전초전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개신문이 열린 겁니다. 세기의 소송답게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우선 퀄컴은 화우, 세종,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 3곳을 앞세웠고 피해자이자 보조 참가자인 삼성전자는 광장과 태평양을, 애플은 태평양, 인텔은 법무법인 지평을 내세웠습니다. 피신청인인 공정위의 법률 대리인은 특허 소송 전문인 KCL이 맡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 본사와 라이선스, 모뎀칩 사업부 등 3개 회사에 과징금 1조 30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로 만든 자사 칩을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팔면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즉 일종의 끼워 팔기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퀄컴은 특히 과징금 액수도 액수지만 공정위 시정명령에 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퀄컴 측은 오늘 변론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퀄컴 사업구조 전부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매우 과격하고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이 집행되면 퀄컴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당장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퀄컴이 계속 이익을 보게 두는 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논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 판단을 거쳐 양측에 통보됩니다. 퀄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과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들의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소송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에서 어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된 사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건들은 모두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네.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일괄 제공받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위치 추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청구인들은 각각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 경선과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버스, 또 2013년 철도 파업 현장 등에 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네.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근거한 기지국 수사와 위치 추적 수사를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3개인데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데 공개 변론에 다녀왔죠.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인데요. 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어제 진행된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담당 검사,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과 양측 참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검사가 피청구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네,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검찰이 관련 법을 근거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관련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낸 위헌 심판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청구인, 또 검사들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이 된 겁니다. 네. 뭐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13조 2항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또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달리 이 법에 따른 법원 허가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네. 사유와 해당 가입자의 연관성만 소명하면 되고 혐의의 정도나 수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소명할 필요가 없어서 네. 법원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해당할 뿐 실질적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통째로 이렇게 받아가면은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기록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자료 요청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입니다. 네.
검찰이나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 법무부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나 통화 내역, 또 접속 기지국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해서 네. 청구인 측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네. 법원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 등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우려만큼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고요. 네. 또 기지국 수사와 관련해 다수 가입자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해 원가 조작으로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로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이는 다목적 헬기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온 대표적 방산업체입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적폐로 지목해온 방산비리를 조준한 것으로 대형 사정수사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공개돼 또 다른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군당 회장이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검찰이 햄버거병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4살 딸이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최모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맥도날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28명이 전임 지방변호사 회장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모임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변협 발전과 회원 권익 실현에 이바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7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